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인데요. 오늘도 저희와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요일 하면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오펙 정례 회의 이후 또 크루드 오일에 대한 가격대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중계와 함께 그에 맞는 투자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선물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가 갈수록 또 시간이 갈수록 저희 쪽에 문의 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계십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오늘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 쪽에 접수해주시면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또 그리고 해설위원님과 함께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접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2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받는 대로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유튜브로는요.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정말 더욱더 쉽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스터님이 직접 로그인을 해서 여러분들의 답변도 대답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주일의 중반인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11시부터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수요일 날에 답장이 오셨어요. 김정철 해설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 대형 거래소에서 이제 비트코인 선물을 이제 출시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제 이제 결국 이제 불허 조치가 났죠.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다 투자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결국 이제 제도들이 좀 보완돼가지고 아마 좀 해외 선물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도 뭐 오일이나 나스닥이나 골드 뭐 이런 종목들로도 충분히 변동성이 높은 아주 좋은 시장들이 많으니까요. 계속 함께 하시면서 좋은 시장 포인트들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백과사전 같은 그런 알찬 상식과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또 썰을 풀어준다고 하시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김경희 PD 함께합니다. 김경희 PD.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소식들 들고 찾아왔습니다. 김경윤입니다. 지금 밖에 눈이 오고 굉장히 추운데요. 오늘 새로운 정보 그리고 또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의 계좌 따뜻하게 달궈드릴 수 있도록 2시간 동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경희 PD 많은 의견 그리고 다양한 소식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도 인사와 나눠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수요일 저녁 2시간 동안 신세계 이끌어 가주실 마스터님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의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외 선물이 있는 곳이라면은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워너비 하시는 또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또 오랜만에 나오는 듯한 기분입니다. 항상 뭐 자주 나오는 것 같지만 항상 아쉽습니다. 오늘 또 뭐 즐겁게 차트 분석해 가면서 네. 오늘 리스크 관리 잘하면서 좋은 수익 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저희 신세계 나와주셔서 이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를 해주시는데 오늘도 좀 큰 변동성 그리고 다양한 종목군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그 시장 안에서 탄탄한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신세계 1부의 문을 열었고요. 현재 시각 11시가 넘어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먼저 그에 앞서서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에 지수에 대해서는 다시 반등을 이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S&P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또 아쉽게도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현재 구간은 2627.75포인트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렸어요. 양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현재 가격대는 어제 뭐 시가와 뭐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현재는 6256.75포인트로 0.20% 빠진 약보합권 계속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도 좀 빠졌고 오늘도 가격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요. 1.18140달러로 0.16% 빠진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골드도 보도록 하죠. 골드는 1270달러가 깨진 이후에 1267.3달러로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0.09% 약보합권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세가 꽤 큽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57달러가 깨졌고요. 56.85달러에서 현재 상황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상승세 또는 반등을 이어갔던 지수에 대해서는 나스닥과 S&P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유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골드 역시 계속적으로 가격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뭐 출연진 분들과 오늘의 이슈 점검에 앞서서 현재 시각에 들려오고 있는 기사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PD 어떤 소식들 들려오고 있나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미국에서 나온 고용 지표입니다. 11월 민간 고용이 19만 명 증가해서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건을 했네요. 예루살렘은 네. 이스라엘 수도라고 지금 공언을 하면서 중동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라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P 지수와 빅스 거래량이 플러스 상관관계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증시가 고점에 도달했다라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뉴욕 증시의 어제의 소식이죠. 기술주 반등에도 일제히 하락 마감을 하면서 또 소비와 유틸리티주가 하락 마감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쪽에서 들려온 소식인데요. 금과 은화 판매가 급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이유는 비트코인 때문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자금이 비트코인 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만큼 빠져나갔기 때문인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표 발표도 있었고요. 또 트럼프의 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역시나 뭐 어제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은 기술주 반등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유틸리티주의 하락으로 지수 좀 하락을 견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으로 상품의 유동성이 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금과 은화에서는 유동성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까지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에 앞서서 현재 시각 들려오고 있는 기사들도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 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이슈들 먼저 화면톡에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미국 부채 급증과 투자자 현금 비중 축소 등으로 인해서 불길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슈가 떴네요. 현재 구간에는 S&P와 나스닥 좀 엇갈린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 잠시 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오늘 유로 FX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잘 부각되면서 최근 하락세를 연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0.22% 빠진 현재 가격대 움직이고 있는데 1.18 가격대도 위협되고 있는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크루드오일입니다. 셰일오일 생산량 증가 우려 속에서 경계감이 추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서서도 시세 살펴보셨듯이 오늘 크루드오일 1% 넘는 하락세 보이면서 56.85달러 거래되고 있네요. 자, 마지막 이슈는요, 골드입니다. 미주시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와 강세 하락 추세가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자, 골드 역시나 앞서서 크루드오일과 마찬가지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266.5달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이슈를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렇게 이슈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원유 재고 발표에 따른 크루드오일 그리고 여러분께서 실시간으로 상담 내용 접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님과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계속해서 S&P 500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S&P와 나스닥은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는데 어제 S&P는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하지만 나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현재 S&P 다시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좀 약하게나마 현재 보합권에서 2627.7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현재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반반으로 좀 나뉜 것 같은데 저와 마스터님 업이고요. 그리고 해설위원님 다운, 그리고 김경윤 PD도 다운의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럼 김경윤 PD 먼저 다운 의견 들어볼게요. 네, 우선 저는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좀 지지부진하면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기사에서는 사실은 산타랠리를 좀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자 지금 CNBC에 올라온 기사에 보면 좀 증시가 굉장히 좀 좋지 못한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산타가 좀 구원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산타랠리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S&P와 나스닥이 각각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죠. 그 가운데서 좀 증시가 계속해서 좀 앞으로도 좀 변동성을 키울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하지만 12월 달마다 이제 증시에 좀 계절적으로 좀 훈풍이 들어온다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증시가 앞으로는 더욱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테크니션들과 또 스트래터지스트들은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CNBC와 인터뷰를 했던 한 기술적 분석을 주로 하는 분석가의 말에 따르면요. 12월의 첫 2주 정도를 보면 역사적으로 좀 계절성을 고려할 때 보통 12월의 첫 10일간은 좀 완만한 약세가 이어지고 그 이후에 다시금 랠리가 이어지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좀 기술주가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한 걸음 뒤에서 보면 굉장히 뭐 크게 타격을 받았다고 보기보다는 좀 그냥 간단히 말하면 잘 지속되어 오던 랠리가 최근에 뭐 조정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뭐 무리는 없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P 500이나 뭐 이런 증시의 추세는 얼마나 갈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상승이며 하락은 곧 멈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12월만 되면 이게 30년 평균치를 지금 표로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하락하는 구간인데요. 이 구간이 이제 12월 초인 거죠. 그래서 12월 초마다 이렇게 좀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뒤에 갈수록 이렇게 랠리가 이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아마 산타랠리라고 하는 것이겠죠. 계절적으로 좀 12월은 증시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였기 때문에 뭐 일명 산타랠리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이제 한 해의 마지막 5거래일 그리고 바뀌는 그 새해의 첫 2거래일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쪽에서 이제 측정을 했을 때는 1928년부터 봤을 때 12월의 증시 흐름이 한 해 중 가장 나쁜 해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세가 좋고 뭐 큰 하락 장세가 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지금 산타랠리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다운을 예측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현재 증시 분석들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산타랠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해드렸는데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 그 두 분야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뭐 같은 의견이기도 해요. 해설위원님도 역시나 다운 들어주셨잖아요. 네, 일단 다운인데 제가 뭐 다운 든 거는 많이 밀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말에 산타랠리 전에 한번 조정을 주는 흐름 정도, 그 정도 흐름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연말 산타랠리를 왜 얘기 드리냐면 지금 결국 지금 약간 좀 지수에 약간 부정적인 이유와 호재들이 약간 혼조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호재는 그럼 뭐가 있냐? 그러면 일단 감세 법안 통과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지표도 뭐 나쁘지 않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위험자산 선호 심리, 그런 심리들이
괜찮으신가요? 네. 심리들이 이제 조금 네. 좀 진행이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악재는 뭐 어떤 거냐 그러면 약간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이 좀 있어요. 마이크 플레인 보좌관이 지금 현재서 입을 열고 있죠. 네. 지금 입을 여는데 너무 많이 열면 좀 되게 혼조가 올 것 같아요. 근데 네. 아주 많이 열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조금씩 지금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조금 발목 잡는 이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S&P,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좀 의견 달라요. S&P 같은 경우는 금융주 쪽이 사실상은 실효세율 적용이 많기 때문에 금융주가 조금 괜찮기 때문에 S&P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유가 관련주가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오일이 약간 지금 추세적으로 약간 좀 하락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대세는 상승이지만 상승 내에서 지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살짝 거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단기간에 좀 빠르게 올라가기 좀 힘들다. 그 나스닥은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그 모건스탠 리포트가 정말 웃기는 짬뽕이었다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네. 예, 그게 바로 나왔죠, 어제. 네. 어제 결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해가지고 기술 반등했어요, 결국.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그렇게 된 얘기지만 그래서 나스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S&P 500이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테크 관련주들이 지금 다들 조금 이슈가 좀 있지 않나 해서 상대적인 약간 약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비트코인 열풍인데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미국에서 지금 선물 거래도 지금 승인한 상태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CMOE 그다음에 CME 그다음에 미국 나스닥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미 세 군데에서 지금 선물 거래 시작했고 심지어 CME 같은 데는 지금 바이너리 옵션까지 승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캔들 하나 가지고 이게 시작가보다 종가가 낮냐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바이너리 옵션도 비트코인 승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면 관련 테크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쪽 기술 쪽 있는 테크 업체들이 조금 더 조명을 받으면서 약간 이쪽이 좀 변동성은 나스닥이 좀 커지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지금 관심이 좀 그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약간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고요. 결국은 S&P도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약간의 조정을 주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운을 들었습니다. 네, 연말 이 선택 랠리 전에 잠시 좀 쉬어가는 조정 구간으로 조정을 단기적인 한번 줘야 관점이죠. 네. 그 다음에 수익률이 크게 나오니까 한번 빼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네.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 비교해서 S&P에 대해서는 좀 나스닥이 더욱더 선방일 것이다. 그런 의견이시네요. 변동성이 큰데 좀 올 때도 좀, 그러니까 나스닥이 좀 폭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모건 스탠리가 갑자기 리포트를 바꿨어요. 되게 웃긴 게 모건 스탠리가 불과 이전에 삼성전자랑 TSMC를 이렇게 좀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바로 어제 리포트를 또 말을 바꿨습니다. 예. 마이크론 좋을 거다. 어차피 똑같은 반도체 업체인데. 네. 반도체 업체에서 그러네요. 좀 다르네요. 마이크론은 원가가 더 비싸요, 삼성전자보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가 원가가 훨씬 싸고 불리하면 마이크론이 훨씬 불리하거든요. 네네. 근데 마이크론은 좀 더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물론 디램 쪽이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건데 네. 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좀 했던 게 아닌가라는 게 거의 확실하게 드러난 얘기가 아닌가. 그러면서 좀 모건스탠 리포트의 영향도 조금 사그라들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보자면 나스닥이 조금 밀릴 때 세게 밀렸기 때문에 반등할 때도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좀 세게 좀 밀리면 또 세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수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좀 강타하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여전히 또 기술주 위주로는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나쁘지가 않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운의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저는 오늘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일단 S&P 중심으로는 뭐 이거를 연속 좀 하락한 부분에서 현재 부분 보합본 가격대는 지지가 되고 있는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직 개장이 되지 않았지만 2620포인트 초반까지 뭐 밀려도 일단 지지가 되면서 그 부분에서 저가 매수로 뭐 소폭의 반등권 좀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오늘 업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직 개장 전이기도 하고요. 뭐 어제장에 뭐 밀린 가격대에서 오늘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 마스터님은 오늘 업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의견이죠? 네, 우선은 뭐 추세 매도는 좀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우선은 지금 이 시간대 아직 미장이 열리기 전에 우선은 추세 네. 지지력들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한테 매도로 쫓아가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아직은. 네. 그래서 최소한 2635지수까지 반등 여력을 두고 분할 대응해서 싸워야지 좀 유리한 그림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 구간 아직 얘네들은 그림은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추세 지지력들은 완고하고요. 그다음에 깨는 시도를 약간 하다가 다시 반등 주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밀기 약간 스트레스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추세 매도를 추가적으로 열더라도 반등한 구간에서 가로 저항점들 보시면 30분 분봉상에서 이 구간대죠. 아마 이 단가가 위아래 부합을 띈다면 중심 단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 단가부터 시작을 해서 위에 분할 하나 대기해서 싸우는 구조가 만약에 네. 저한테 하라면 그렇게 되고요. 그걸 기다리다가 안 오기 시작을 하면 하방을 깬 이후에 들어가야지. 여기서 지금 반등은 주지 않고 바로 미는 거에 약간 부담스러운 그림이고요. 전반적으로 보자면 차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다이버전스 같은 게 뜨고 있죠. 네. 한마디로 얘네들 이제 수렴 부합에 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RSI는 힘을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차트 흐름들이 복잡할 때 일반적으로 규칙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저항은 갖고 있고 아래의 추세를 아직 깨지 못하는 아래는 다이버 위에는 그 히든 다이버죠. 그래서 삼각 수렴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는 우선 좀 반등한 이후에 네. 치라 그 말씀에서 아직까지 지금 이 구간에서는 짧은 손절에 반등 여력을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매도 전략을 펼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반등을 좀 기다려보고 또 짧은 손절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일단 S&P 500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앞서서 해설위원님도 나스닥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나스닥에 대해서도 좀 함께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254.50으로 0.25%가 밀립니다. S&P 비교해서 오늘장에도 가격대가 더욱더 밀리는 가격대고 어제는 좀 반대로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었고 어제장의 변동폭이 참 컸던 것 같습니다.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상황이고 지금 어제의 시가가 오늘의 시가와 종가도 비슷합니다. 같은 가격대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기 때문에 나스닥 어제장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셨을 것 같아요. 마스터님 나스닥도 좀 추가적으로 함께 봐주실까요? 네, 오늘 나스닥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지금 나스닥은 추가적인 매도 그림들 더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6,115지수까지를 우선 연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우선은 이 구간들은 6,300지수를 맞고 매도 쪽으로 싸우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수의 특징상 약간의 휩소가 있지만 어제 반등 여력들이 이 시간 이후에 잠깐 있었고요. 네. 걔네들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가를 높이지 못한 그림으로 무너지는 그림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 추세를 깨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 그거 놓으니까 좀 더 질서가 잡히죠. 그 다음에 추세를 안착 못하는 그림으로 지속적으로 하방 여력들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대신 지수들 굉장히 출렁거리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흘러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매수 여력은 이 아래 구간부터 보시는 게 낫고 지속적으로 반등 시에 하방 여력들 아직 더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 없을 거다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시 그러면은 가격대에서 매도적인 관점으로 아직은 열려 있다라는 부분 현재 구간에서 가격대와 함께 전략도 짜드렸으니까요. 많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그리고 덧붙여서 나스닥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슈의 점검에 의해서는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도 다시 한번 가격대 살펴볼게요. 자, 현재는 0.22%가 빠진 가격대고요. 1.1808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자, 이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김경희 PD 업이인가요?
네, 정답입니다. 네, 홀로 업을 들어주셨고 지금 이렇게 세 명이 다운의 의견 들었는데 바로 업에 대한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우선 이 업에 대한 의견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업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외신에서 이 달러의 2018년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달러 가격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좀 앞으로 매파적인 성향의 연준이 행보를 보일 것이고 또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 부활했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뭐 좀 달러가 상승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곤 있지만 이런 모든 요소들이 2018년에 달러를 상승시키기에는 딱히 뭐 충분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여러 분석가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년 내 가장 하락한 수치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어떤 스트래터지스트의 의견을 좀 빌리면 달러를 잠들어 있는 화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잠들어 있는 화산.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달러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인데 그에 반해서 이제 또 많은 스트래터지스트들은 다른 의견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2017년이 달러에게 좀 중요한 분수령이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의견을 표명을 하면서 글로벌 성장이 좀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하고 경기 부양책이 또 순탄하게 진행되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뭐 예상치 못하게 치솟는 경우만 아니라면 글로벌 경기는 달러의 점진적인 절하를 선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달러가 경기 부양책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 왔는데요. 세제 개편안의 진행 상황에도 지금 딱히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세제 개편안이 좀 진행 초기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이렇다 할 반응이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달러 하락에 대해서 지금 외신에서는 뭐 그 이유가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강한 글로벌 성장률로 인해서 생산량이 세계적으로 증가했고 또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가 두드러지면서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좀 그런 투자금이 달러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원래대로 이론대로라면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시 달러로 투자금이 돌아왔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이제 투자금이 다 빠져나갔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뭐 연준이 달러 가치 상승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매파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최종적인 분석에서는 달러 하락이 더욱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합니다. 현재도 뭐 달러가 10개 국가의 통화 중에 가장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분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생산이 좀 동기화되어가는 그렇게 싱크로나이즈드라고 하는데 같이 이제 성장을 해간다는 뜻이겠죠. 네. 그런 환경에서 달러가 랠리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은 오직 금융 충격밖에는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네. 뭐 소시에테 제네럴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기준 달러 인덱스가 2018년 말까지 4.5% 정도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뭐 달러에 대비한 유로화나 호주 달러, 노르웨이 크로네와 동유럽 화폐들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라고 해서 저는 2018년 이제 전망으로 이제 유로를 업을 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로FX 지금 두 번째 이슈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 김경영 PD는 일단 유로에 대해서 상방적으로 장기적인 관점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기준에는 달러인데요. 일단 달러 자체가 이번 2017년도가 중요한 분수령이었던 시간이었다라는 분석과 함께 앞으로 달러에 대해서는 하방 쪽으로 좀 열려 있는 만큼 반대적인 상대적으로 유로는 위쪽으로의 상방 쪽으로 조금 더 열려 있는 부분을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머지 좀 다운의 의견을 들어주신 해설위원님 다운 먼저 의견 들어볼게요. 네, 먼저 다운을 좀 보자면 제가 일단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게 이제 그 ECB에서 이제 통화예측 회의가 이제 14일이죠. 14일에 이제 벌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이제 거의 다 한 상황이고, 근데 지금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지금 20인 양적 완화를 현재 그 정도 계획을 계속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지금 시각이 양적 완화 축소를 지금 빠르게 앞당겨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근데 그쪽 발언이 좀 세지가 않아요. 세지가 않아서 지금 유로화가 좀 밀리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달러가 지금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은 뭐냐면 22 통화예측 회의를 약간 이 구간을 스킵할 가능성이 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12월에 FOMC 회의를 맞춰서 달러가 지금 막 미리 반영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22 통화식 회의는 일단 스킵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로 보자면 유로화는 추가적으로 밀리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유로화 레벨대 중에서도 지금 아까 이제 1.20 라인은 사실상 거의 가능하지 않는 라인이라고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지금 밑으로 거의 고점을 거의 찍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분은 그 부분에서 고가를 두고 좀 밀려서 그래서 출렁이는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좀 봤을 때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때 주요 라인을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살짝 밀려준 다음에 지금 미국 FOMC 회의까지 좀 추가적으로 계속 약세를 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달러화에 대해서 이제 뭐 장기적인 의견으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 드리는데. 네. 전 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전 좀 의견이 좀 달라서. 어떻게 다르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롬 파웰이나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정부에는 좀 친화적인 인물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조 자체가 아주 비둘기파 뭐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연준 구성 위원 중에 2명이 교체가 되는데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은 새로 들어올 사람들이 전부 다 약간 매파적이에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올 네. 사람들이 매파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 속도가 살짝 빠를 가능성도 좀 있다. 그렇게 따지면 달러가 오르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네. 그 나라 통화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미국의 경기 회복세를 따지면 달러가 지금 올라줘야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줄 거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외신 얘기할 때 이제 네. 금융 충격이 와야 달러가 오른다. 네. 그 정도 달러가 오를 정도의 충격은요. 네, 전 세계 글로벌 금융 위기 정도 와야 돼요. 네. 네. 왜냐하면 보통 금융위기가 오면은 금융위기 그 전 단계에는 채권이나 골드 같은 미국채나 골드 같은 안전자산이 오르다가 네. 그 정도를 넘어서 위기가 오면 오르다가 넘으면 그 정도 네네. 위기를 훨씬 넘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달러가 올라요. 네, 오히려 달러가 폭등을 하는 마지노선이군요. 네, 달러가 오르는 거는 거의 전 세계 금융이 거의 파탄났다라는 정도가 와야 네. 그 정도 와야지 오르는 거기 때문에 네네. 예,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달러 인덱스가 지금 봤을 때는 좀 회복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12월 FOMC를 좀 반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뭐 유로화가 좀 밀려주는 상황. 그러니까 22 통화책에는 약간 스킵할 가능성. 이쪽 이벤트는 약간 스킵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네.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역시나 또 달러 기준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유로에 대해서는 뭐 다운의 의견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요. 뭐 잠시 후에 유로 FX 흐름에 따라서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도 뭐 다운의 의견을 드렸는데 일단 현재 가격대 1.18110달러입니다. 1.18은 좀 지키고 있는 가격대 이고 최근에 뭐 가격대 흐름을 보면은 저는 이 구간에서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이 아직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의 다운을 또 매도적인 관점에서 들었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0.19%가 현재 빠졌고 오늘의 고가를 보시면은 1.18560달러입니다. 이 구간에서 좀 반등이 일어간다면은 1.18500달러 뭐 이내에서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다운의 의견을 추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나눠보고 있습니다. 마스터님도 역시나 오늘 다운의 의견 주셨고 또 오늘 아침 시황에서도 함께 짚어주신 부분도 있는데 뭐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짚어볼게요. 마스터님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먼저 달러 인덱스 먼저 보고 네, 말씀드릴까요? 오늘 달러 인덱스 많이들 말씀하시네요. 네. 자, 우선은 뭐 그렇습니다. 지금 2주째 얘네들 보합입니다. 이제 유로 강세, 그 다음에 달러와 강세 서로 혼조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유로존의 테이퍼링과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의 단발적인 이슈, 미국의 이슈에 대한. 그래서 힘의 균형이 지속적으로 연속됨으로써 2주 동안 보합을 띄고 있는 거고요. 일단 오늘 오전에 이제 저희가 시황 이야기하면서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뭐 전반적으로 얘네들 박스 구간을 2주 동안 갖고 있는데 우선은 얘네들 넘어가기 전에는 얘네들 눌림을 본다. 그래서 오전 중에는 눌림을 계속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뭐 유로 달러는 눌림에서 매수 쪽 반대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유로존이 지나면서 다시 양봉으로 오늘 음봉에서 양봉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법상으로 박스 구간에서 중심을 지키고 다시 치는 애들은 돌파 우려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오전 중에 저희가 유로를 지속적으로 눌리면서 매수 배팅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이 약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하방 경직성에 지금 추세 하단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이 정도의 반등 여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1차, 2차 구간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오면서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7시부터 잠깐 리딩을 했었는데 얘네들 반등, 그다음에 눌림에서 재반등을 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힘이 약합니다. 약한 상태에서 다시 얘네들이 반등할 건데 걔네들이 이 구간들 안착 시도를 못하면 얘네들은 매도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 구간들 이하를 찍기 시작하면 출렁거리더라도 추가적인 하방 여력들 열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미장 열리고서도 좀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네. 여튼 이렇다면 얘네들은 우선은 하방 여력을 추가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뭐 해설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12월에 금리 인상 단발성 이슈에 대한 그러니까 그걸 장기적으로 요즘 보지는 않습니다. 뭐 테이퍼링하고 긴축에 대한 건 전반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하단부 경직성이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하단부를 지금 몇 번째죠? 한 번, 둘, 셋, 넷, 다섯. 뭐 거의 5, 6번째죠. 네네. 한마디로 지속적으로 누른다는 거죠. 하방 경직은 있지만 반등 여력들 세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위에서 누르고 있는 추세 라인들은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얘네들은 보합 뛰더라도 이 구간들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오늘 이 구간 아래를 지키지 못하면 휩쓸어 주고 반등하는 애들이 지켜주지 못하면 여전히 얘네들은 무너지는 그림일 가능성이 높다. 오. 이래서 이제 관점을 변화시킨다는 이야기고요. 네. 그래서 7시, 8시부터는 관점 변화시켜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미장에서 시작되고 해봤자 얘네들은 1.18250대 안착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방 여력들 보고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얘네들 구간들은 우선은 이 아래 구간 지지력까지의 가능성을 열고 보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유리하겠다 이렇게까지도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 자체도 이미 목표가를 한번 찍고 눌림이 있는 상태였지만 우리가 이 구간대 지지력을 보고 매수 배팅을 92,420 지수들 지지력에서 매수 배팅 여력을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얘네들 바로 돌파는 어렵겠지만 얘네들이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방 열고 보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체 보합 상단부까지 못 가더라도 전체적인 이 정도의 부합을 띄는 걸 봐야 되고요. 우선 중심 지지하고 고점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한 아이들은 뚫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하방 경직의 매수도 좀 자제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유로 FX 짚어주실 때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짚어주셨고 일단 1.18250달러에 대해서는 좀 안착하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도와주셨는데 잠시 후 지금 개장이 됐네요. 자, 개장과 함께 다시 한번 가격대 살펴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3분이 지나간 시각이고요.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현재 증시 개장 이후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자, 먼저 S&P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죠. S&P 다시 보합권입니다. 보합권에서 치열하게 공방 벌이고 있는데요. 2627.50포인트로 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 이전보다 더 가격대 밀려가면서 6249.50포인트, 75포인트 거래가 되면서 0.31% 가격대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두 번째 이슈로 짚어본 유로 FX는 0.18% 약보합권입니다. 1.1815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골드도 보도록 하죠. 자, 골드는 추가적으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 1266.5달러로 0.16% 빠진 가격대 역시나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크루드오일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크루드오일은 조금의 반등을 이어갔네요. 56.94까지 56달러 후반까지 다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서서 하락했던 하락폭을 조금 더 만회하는 수치입니다. 0.96% 빠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본장에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다라는 속보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수 역시도 지금 양지수 모두 좀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고, 뭐 S&P 같은 경우 보합권에서 치열하게 공방 벌이고 있는데요. 또 잠시 후에 시간 흐르는 대로 네, 실시간 리딩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빠르게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세 번째 이슈는 바로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방금 전에 저희가 말씀을 도와드렸듯이 좀 하락폭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앞서서 저희가 미국 증시 개장 전 일부 뭐 시작하자마자 봤을 때 가격대는 1%가 넘는 하락세를 이어갔었던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가격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신다면요. 56.92달러로 56달러 후반대 다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0.97%, 99% 하락폭 이어가고 있는 크루드 오일 먼저 업앤다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뭐 하루하루가 지금 뭐 그 안에 바운더리이긴 한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먼저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어려웠어요. 지금 모두 다운의 의견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만장일치가 오랜만에 또 나왔는데,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뭐 12시 반 오늘 원유 재고 발표도 있고, 먼저 그에 앞서서 현재 구간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위원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다운이라고 몇 번 얘기 드렸는데, 네. 그 다음날 반등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다음 주 출연해서 좀 어떤 이야기를 할까? 네.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나 네네. 다를까. 역시 반등 후 바로 밀리기 시작하는데, 네. 사실상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나리오 그려놓은 부분에서는 한 가지 포인트 넣어나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펙에서 감산 합의가 있는 뒤로 그 다음에 조건부 감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밀릴 것이다, 급락할 것이다라고 보여졌는데 급락을 한 템포 늦게 했어요, 좀. 네, 그러니까. 오펙의 환호를 잠깐 즐긴 것 같아요. 오펙에서 이렇게 그래도 우리 합의했어. 파티는 좀 해야지. 그래서 이제 네. 파티를 한번 즐기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잘 안 지킬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제 나온 뉴스인데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네. 에너지 장관이 우리는 감사는 이행 못하겠다. 네. 이행 못하겠다. 네, 자기들은 증산해야 되겠다라고 네네. 얘기를. 그러니까 난오펙과 오펙 간에, 그러니까 네. 비오펙. 예, 저 한국말 많이 쓸게요. 비석유, 네. 그러니까 비오펙과 오펙이 이제 공조가 좀 깨지는 게 아니냐. 왜냐면 이제 화두를 하나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이 감사했어. 이행률보다도 더 많이 감사했어. 그래서 우리는 감사 안 할 거야. 이제 약간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걸 네. 이제 다른 오펙 국가나, 오펙 국가나 또 다른 비오펙 국가들이 이제, 그래, 그 정도는 그래도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네.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되지 네.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사우디하고 미국이 그렇게 친할 수가 없어요. 네, 상당히 친한데. 네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괜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발언을. 예루살렘 관련한 코멘트를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네. 뭔가가 여기서 유가를 좀 더 올리려면 뭔가를 좀 해야 된다. 예,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꾸 건드려주는 건데 네. 그런 부분들 자체가 지금 그런 얘기 나옴에도 불구하고 꽤 많이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들이고 사실 이게 실제로 중동이 화약고가 되는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노리고 있는 구간이 정말 많아요. 러시아도 노리고 미국도 노리고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그냥 유가는 올랐으면 좋겠어. 근데 올랐는데 이게 공급이 적어서 오르거나 수요가 많아서 오른 게 아니라 뭔가 지정학적 이슈로 올리면 금방 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제일 강하죠. 그거를 이벤트가. 이제 자꾸 노리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결과는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50달러 초반대까지 좀 밀려줘야 되지 않나. 57달러 후반대까지요? 56달러 초반까지. 56달러 초반까지는 네. 밀려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 정도 네. 밀리면은 이제 제가 초기에 유가가 반등을 보였다가 다시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림과 거의 이제 비슷하게 좀 가는 시나리오하고 비슷하게 가는 흐름이니까. 네. 예, 그렇게 된다면 다시 이제 2차 상승을 또 모색해 볼 만한 그런 또 자리가 오지 않을까. 네. 예, 지난번에 얘기 드렸듯이 셰일오일이 급증하고 있지는 않아요. 유가가 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이제 셰일오일
오히려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 맞아요. 네. 그 부분 짚어주셨잖아요. 경제가 좋아지면서 네네. 월급을 좀 많이 줘야 되고 땅값이 올라가지고 네. 네, 미국 옛날에 셰일오일 단가보다 조금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셰일오일 업체들이 이 정도면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서 좀 약간 좀 빠르게 증가하고 공급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네. 결론적으로 이제 공급량은 또 다시 늘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으로 조금씩 수요가 해소하면서 올라갈 거다. 이제 큰 그림에서 대상승이죠. 근데 다만 지금 다음 주까지 봤을 때는 56달러 초반까지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앞서서 S&P 말씀하실 때도 지금 뭐 가려면은 눌려줘야 된다. 뭐 그런 전략이신 그렇죠. 것도 같아요. 일단 56달러 초반까지 밀린 이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쪽으로의 방향도 함께 또 모색해 드렸으니까요.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뭐 앞서서 뭐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 이벤트적인 부분이 크게 부각이 될 때 가격대가 좀 흔들릴 수 있다.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해주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김경희 PD 어떤 이슈가 지금 크루드 오일 쪽에서 나오고 있나요? 네, 오늘 네. 크루드 오일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외신에서는 가솔린 재고량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네. 지금 API 쪽에서 나온 그 수치에 따르면은 미 가솔린 재고량이 4주 만에 처음으로 증대되었다라는 지금 발표가 나왔다고 하고요. 지난주 미국의 크루드 재고는 548만 배럴로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원유는 오펙과 그 동맹국들이 2018년까지 감산을 연장하는 데 동의하고 나서 이번 분기에 평균 54달러에 지금 거래되어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는 네. 2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최고치에 해당하는 그런 좀 높은 가격대라고 합니다. 또 지금까지 감산에서 좀 면제를 받았던 리비아와 나이지리아에서도 좀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도 뭐 감산에 참여한다라는 좀 고무적인 결과가 있기도 했었죠. 그리고 뭐 이 리비아 같은 경우에도 오펙과 합의된 대로 현 생산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이렇게 측근 쪽에서 이렇게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다라는 소식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가솔린 재고량 때문에 뭐 하락을 했다라는 오늘장의 뉴스도 있고 또 셰일 쪽에서도 지금 그에 발맞춰서 움직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글로벌 수요 상황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외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들로 인해서 공급과 소비의 간격이 좀 줄여지고 그 밸런스가 맞춰질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톰슨 라이터 쪽의 그 오일 리서치에서 예측한 바에 의하면 2018년 비OECD 국가의 수요는 하루 130만 배럴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중 대부분은 중국과 인도로부터의 수요이다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이게 지금 중동으로부터 오는 그 수출량이 줄어들면서 아시아에 대해서 증가했던 그 수출량의 많은 부분이 미국 즉 셰일오일로부터 오는 걸로 지금 변경이 됐다라는 외신의 그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 셰일 생산량의 증대로 인해서 크루드와 브렌트 오일이 배럴당 5달러가량 지금 하락하게 했기 때문에 아시아 쪽 구매자들은 이걸 더욱 좀 저렴하게 느껴져서 이거를 이제 구매한다라는 이야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셰일이 굉장히 많은 양의 오일을 지금 석유 생산이 증대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Don't expect aggressive U.S. shale drilling이라고 해서 지금 좀 공격적으로 생산을 증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외신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는 지금 셰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그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게 지금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딱 좋은 환경이 뭐 50달러 언저리다라고 지금 외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셰일 오일 쪽의 그 기업의 CEO라고 하더라도 뭐 자기는 27달러에서 오일이 거래되는 것도 싫지만 가격이 너무 낮은 것도 싫지만 80달러에 거래되는 것도 자기는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딱 정말 그 적정한 가격대를 찾는 게 본인들한테도 좋다라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의 지지선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외신에서도 함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하락에 대해서도 뭐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빠지긴 하겠지만 일단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방적으로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의견과 이벤트 그리고 이슈 전문까지 정말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 모건 스탠리가 좀 열심히 네. 리포트 내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들려요. 모건 스탠리가 네. 또 유가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또. 네, 어떤 말이죠? 그러니까 아시아 쪽 수요 확대 얘기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네. 그 미국 캐나다 공급은 증가될 건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수요가 압도할 것이다.
압도할 것이다. 예, 상당히 좀 강하게 있었어요. 뭔가 영웅되고 싶나 봐요, 자꾸. 근데 제가 봤을 때, 보고 있을 때 이렇게 할 때 제일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참 불안합니다. 보고 있으면. 네. 네, 네, 그 점을 좀 참고하셔라. 참고하셔라. 아, 네. 예, 이거 상당히 장기적인 비전에 나온 얘기 같으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설문 하시는 분들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재 마스터님의 예, 기술적 분석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선재 마스터님이 또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저희 이렇게 방송 출연하시면서도 정말 채팅도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잠깐 좀 채팅방 볼까요? 네. 자,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 시청을 하시면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제 옆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역시나 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많은 부분 좀 여쭤보셨는데 덕분에 수익까지 잘 났다라는 그런 리뷰를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이다라는 그 공을 또 돌려주고 계시는데 일단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시장 보면서 유로FX에 대해서도 뭐 짚어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크루드오일 역시나 뭐 많이들 질문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계속해서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마스터님 정말 뭐 멀티플레이어신 것 같아요. 네, 괜찮으신 거죠?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바로 크루드오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드셨잖아요. 네네. 저 우선 크루드오일 굉장히 저를 고민하게 많이 만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네. 최근에 이제 이 구간에서 저희는 이제 59불대 고가를 인정을 하고 매도 쪽으로 계속 싸웠었는데요. 이 구간대에 미장에서 새벽녘에 지속적으로 깨려는 노력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계속적으로 얘네들 매도 관점을 보다가 한번 얘네들이 어긋난 경우가 있었고요. 대신 59불대 정착 못한다에 다시 내려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해서 한번 익절을 한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어제 또 추가적으로 50하고 그 다음에 70대 두 자리 매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뭐 2시 정도에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얘네들을 오늘 30까지를 익절시키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도, 오늘 매도 포지션은 56.80까지를 다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방송 오기 전에 80에서 매수를 드려서 15개 정도 빼먹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10대가 오면 다시 재매도로 해서 오늘 56.30까지를 끌고 가보겠다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은 56.30을 찍는 걸 목표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56불대 지지력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해야 되겠지만 얘네들 견디기 아마 힘들 거라 보고요. 전반적으로 55불대 기준으로 해서 52불부터 59불대까지 보합될 거기 때문에 추세 큰 흐름들은 52불대까지를 내려놓고 볼 생각이고요. 오늘 단기적으로 56.30 아래를 뚫는지를 볼 거고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체크해야 될 거는 이 추세선 라인들 하나 끊고 보시면 좀 네. 이해도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56불대 아래, 그러니까 마디는 56.30하고 52.50대가 가장 강합니다. 근데 중간 마디 체크해야 될 구간이 55불이죠. 그래서 56.30, 55불, 그 다음에 추세는 아직 하방을 더 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오늘 잠깐 단기적으로 15개에서 20개 내외에 매수 목표 잠깐 드린 거 그거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굉장히 올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추세는 열려 있는데 네. 얘네들이 추세가 멈춰서 80에서 이제 00대까지 잠깐 한 15개, 20개 줄 애들인데 아까 네. 시점이 딱 그 시점이어가지고 매도 울척을 하고 잠깐 매수를 드리고 제가 방송 와서 다시 봐드리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다행히 그게 잘 익절이 되고 이제 마무리가 돼서 우선 추세는 매도로 더 엽니다. 뭐 지표 발표 때 뭐 오늘 56.30대는 찍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볼 네. 생각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상반 경직이 있는 경우라서 이제 추세를 완전히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기본적으로 이제 채널 하단 부분, 그 다음에 하단부를 깨는 것까지 가정을 두고 뭐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56불대 지지력이냐 아니냐에 대한 관점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등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뭐 지표 자체가 뭐 의외로 좋게 나올 수가 있죠. 오늘 재고 자체가 뭐 줄어서. 네. 하지만 뭐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얘네들은 롱포 대응 별로 뭐 그렇게 어렵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우선은 단기 저항점들 이미 깬 상태에서 57불 10대부터 저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윗자리는 57.10대, 40대, 그 다음에 60대 세 자리인데 뭐 그 바운더리가 크지가 않습니다. 매도 추세 가능성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끌고 보시는 게 네.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전에도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짚어주신 분이기도 하고요. 부분이기도 하고, 일단 뭐 하락세, 이전과 더욱더 하락이 좀 더 커졌습니다. 현재 1.39%가 빠진 56.68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56.30까지 조금 더 하방 쪽으로 더욱더 열리는 부분을 짚어주셨고, 이 56.30이 좀 깨지는 이탈 여부도 오늘 좀 중요점으로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좀 큰 바운더를 짚어드리자면 52달러와 그리고 위쪽 상방으로는 59달러 이 큰 바운더리 안에서 그 안에 세부적인 전략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1부에서 이슈 3가지 이슈밖에 점검을 하지 못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나머지 골드에 대한 이슈와 함께 그리고 중요한 원주재고 발표 실시간 중계와 함께 또 전략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신세계 일부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1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께서 보내신 시청자 상담과 함께 크루드 오일 중점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자와 그리고 전화,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으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